내 이름은 나노, 35살의 워킹맘입니다. 남편 마사요 씨와 딸 사쿠라, 3명이서 여기 보이는 단독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은 패밀리 타입의 맨션이 몇 개 있는 지역이라 근처에 딸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린이회 소속이 결정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공원의 잡초 제거를 하거나 아이들의 등하교를 담당하거나 자원 쓰레기 회수를 하는 등의 꽤 바쁘지만 모두 불평 한마디 없이 사이좋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사 오고 나서 상황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카마시 레나. 우리 애랑 동갑의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 우리 집 반대편에 있는 맨션의 최상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때 저는 반상회의 총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 인사차 그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같은 어린이회에 들어오게 된 야카마시입니다. 스고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일 자원 쓰레기 회수 활동 참가 필수인가요? 그 말씀은 솔직히 빼주셨으면 해서요. 따로 사정이 있으신 건가요? 제 입으로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제 남편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엘리트라서요. 네, 그 아내인 제가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분류해야 한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어린이회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 전원이 하고 있는 일이라서. 그럼 스고 씨가 대신해 주실래요? 왜 얘기가 그렇게 되나요? 그야 스고 씨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요? 남의 집 사정에 대해서 어떻다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스고 씨네 집 굳이 따지자면 가난하죠? 뭘 근거로 그런 말을. 딱 보면 알죠. 오늘 학교 중인 따님 보니까 옷이 유니클로 제품이던데요. 유니클로 좋은데 왜요? 기능성도 좋고 싸고 더러워지면 바로 빨 수도 있고요. 이것 봐. 그걸 바로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저희는 딸이 제대로 된 걸 입었으면 해서 인류의 옷을 입히고 있다고요. 더럽혀 오면 곤란해요. 그러면 아이가 놀 수 없게 되지 않나요? 가난한 사람이랑 더럽혀지는 놀이 같은 건 안 해도 된다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가요? 그쪽 집의 교육 방침에 대해 뭐라 할 생각은 없지만 뭐든 간에 자원 쓰레기 회수에는 참가해주세요. 아직도 그러시네? 룰이니까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네. 그래. 알겠다. 뭐가 말이죠? 스고 씨도 참 제대로 말해주시면 좋은걸. 네? 돈이 필요한 거죠? 네? 스고 씨 파트타임 근무하고 있죠? 파트라기보단 단시간 근무인데요? 미안해요. 제가 일하러 나가본 적이 없어서. 돈이 궁핍하니까 일 나가고 계신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그냥 부탁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자원회수 1시간 정도 하죠? 2차 내내 어떠세요?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죠. 저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자원회수 당번은 안 바꿔드립니다. 그렇게 고집 안 부리셔도 되는데. 가난하니까 부자인 저의 호의를 받아들이셔도 된다고요. 3차례는 어때요? 제대로 자기가 직접 하세요. 정말 눈치가 없네. 다음날 야카마시 씨는 자원회수 활동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자기가 활동을 하지 않은 건 빼놓고 제 험담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품성도 떨어진다고 하잖아. 그런 가난한 집에서 자라는 딸이 불쌍해 죽겠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배우게 해야 하는 게 부모의 애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집도 학원을 5개나 다녀서 정말 데려다 주랴 마중 가랴 힘들다니까.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힘낼 수 있다고. 미안. 스고 씨네 집은 피아노만 가르친다고 했던가? 게다가 자전거로 데려다 준다며? 편하고 좋겠네. 어디까지 사람을 무시해야 기분이 풀리는 건지. 심지어 야카마시 씨의 화살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맨션 이외에 살고 있는 엄마들에게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고급 레스토랑에 다녀오려고. 맛있으면 소개해줄게. 어머, 미안해. 자기네 집안 사정으로는 무리일려나? 그럼 나는 이만. 이로 인해 지금까지 잘 굴러가던 어린이회가 맨션 엄마들 vs
그 외 엄마들이라는 대립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카마시 씨는 여전히 다양한 당번을 빼먹고 있었고 그 외 엄마들의 분노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야카마시 씨, 오늘 등하교 지킴이 당번이죠? 왜 담당 장소에 안 계시는 거죠? 시끄럽네. 아침엔 바쁘다고요. 아침에 바쁘다는 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가난한 당신들이랑 같은 취급하지 말아줄래요? 우리 애는 취향이 확고해서 옷 고르는데도 시간 걸리고 옷을 정한 뒤에는 그에 맞는 머리 스타일도 세팅해야 하니까 등하교 지킴이 같은 거 할 시간 없다고. 유니클로 입히면 되는 당신네와는 다르다고. 전부 다 개인 사정이네요, 그거? 모두 각자 사정이 있는 중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거라고요. 알고는 있나요? 딱히 내가 봐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걱정되면 각자 학교까지 데려다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 집은 어디에도 없고요. 등교는 몰라도 학교 때에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요. 그거야말로 모두의 사정 아닌가요?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말은 하면서 결국 남편의 수입이 적으니까 육아를 제대로 해야 하는 아내가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소홀한 건 도대체 어느 쪽일런지 궤변을 늘어놓으시네요. 궤변이라 미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그렇게 걱정되면 내모까지 당신이 하면 되잖아. 돈 필요 없잖아. 경제를 돌리고 있는 우리 집을 위해서 봉사하라고요. 이 인간이. 그 후에도 그녀가 당번을 빼먹을 때마다 제대로 참가하도록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부 무시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야카마시 씨가 안 하니까 저희도 안 해도 되죠? 저희는 부자니까요. 라고 맨션에 사는 엄마들이 뒤를 잇는 결과가 야카마시 씨의 제멋대로인 행동에 결국 당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대로는 안 된다며 어린이회의 엄마들을 모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카마시 씨에게 감화된 맨션의 엄마들의 결속은 강했고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기만 했습니다. 나노 괜찮아? 망했어. 어떻게 해야 모두 협력해주려나? 내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말해보면 어때? 그건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당신한테도 민폐 끼치고 싶지 않고. 하지만 나도 나노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더 걱정이야. 조금만 더 해보고 결국 누군가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무리하지 마. 여차하면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고마워 당신. 그 후로도 나는 맨션 엄마들을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엄마들끼리 어떻게든 당번을 돌리게 된 지 3개월. 딸아이의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어서 학교에는 주변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활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부도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딸을 응원. 점심은 같이 먹기로 했기 때문에 교내의 런치 스페이스에서 돗자리를 깔고 아침 일찍 일어나 만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이 점심을 즐기고 있자 어머, 스고씨 옆에 앉아도 될까? 희죽거리며 웃어대는 야카마시 씨와 딸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자리 많은데 왜 굳이 바로 옆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쪽 대답은 듣지도 않고 바로 옆에 돗자리를 피더니 오늘 도시락은 별 3개짜리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고급 도시락이란다. 우와, 부하그래 너무 좋아. 그쪽은 수제 도시락? 괜찮네. 분수에 맞게. 애들 앞이라 말을 가리는 듯 했지만 야카마시네가 우리를 가난뱅이로 깔보고 있는 건 분명했다. 수제 도시락도 얼마나 좋은데요. 가라하게 맛있다고. 전혀 좋지 않다고요. 한 개도 안 줄 거지만 일부러 시비 걸려고 온 건가 저 가족은? 간만에 기분 좋았는데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아니라 저의 인내심은 한계였습니다. 나한테만이라면 몰라도 남편과 딸이 있는 앞에서 저 태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웃고 있는 야카마시네에게 한마디 하려고 한 그 순간이었다. 당신 여기야 여기. 왜 굳이 이런 좁은 곳으로? 항상 신세지고 있는 스고씨 가까이에서 밥 먹으려고 했지. 스고씨? 스고 사장님? 응?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야카마시 씨 남편분의 표정이 일변.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사장?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시라고? 알았다. 그 하청업체 사장님 말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항상 우리에게 일을 발주해 주시고 있는 모니로봇 코퍼레이션의 사장님이라고. 모니로봇 코퍼레이션? 들켜버렸네. 이제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똑같이 시비 거는 것 같아서 별로 말하고 싶었지 않았지만 말이야. 이 사람이 사장이라면 당신 사장 부인? 뭐 그쵸. 거짓말이지? 항상 아내가 신세지고 있습니다. 저희야말로 신세지고 있습니다. 저질러 버렸다고 말하기만 하고 야카마시 씨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기만 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엄청나게 바보 취급을 해온 상대에게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본 딸은 심술이 났다는 표정. 저게 왜 아빠가 굽신거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가난뱅이라고. 그 순간 야카마시 씨의 표정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 말 하면 못 써. 왜? 엄마도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우리는 저런 거지들과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당번에도 안 나가잖아. 조용히 못해? 잠깐, 당번에 안 나갔다니 무슨 말이야? 아니야 여보. 이건 다 사정이 있어서. 당신한테 묻는 거 아니야. 수고씨,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이 이상 숨기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나는 과거의 야마카시 씨의 행동을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분께 말씀드렸다. 도중에 야마카시 씨가 변명을 하려고 끼어들었지만 완전히 남편분으로부터 차단당해 마지막엔 핏기가 사라진 얼굴을 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사정을 다 듣자 당신! 하필이면 우리 맨션의 오너께 무슨 짓을... 오너? 에? 우리 맨션이? 스고씨 내 거였어? 네, 일단은 거짓말! 일이니 동네 엄마들과 점심이니 꾸미기니 하며 돈이랑 돈은 다 쓰더니 가사는 손이 튼다며 뭐니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다가 어린이 외 모두를 무시하고 민폐를 끼치다니. 이제 당신한테는 질렸어. 돌아가면 제대로 얘기해. 잠깐만 여보, 용서해줘. 그 전에 사과드려야 할 분이 있을 텐데. 스고씨,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당번 일도 할 테니까 용서해주세요. 저는 이제 됐으니까 이후는 부부끼리 해결하시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쵸? 이걸로 된 거죠? 괜찮을 리 있겠어? 그런... 집에 돌아온 후 야카마시 씨는 남편분께 호되게 혼나고 지금까지 그녀가 해온 짓을 모조리 자백하게 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야카마시 씨는 남편분이 벌어온 돈을 수돗물 마냥 낭비하던 것에 전부터 한마디 듣고 있었는지 남편분께 신용카드를 압수당한 상태였다나 뭐라나.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바라던 생활이 불가능해지니까 곤란하면 남편에게 말하면 되겠지 라고 가볍게 소비자 금융에 손을 대고 있었나 봅니다. 그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무려 300만엔. 독촉장은 남편분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기고 있었는지 모든 걸 알게 된 남편분은 대경로. 야카마시 씨에게 초록색 종이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때 딸은 부자인 아빠 쪽으로 가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항상 엄마 편이었지?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엄마 따라가서 몸소 배우고 와! 라고 일단 양단당했다나. 야카마시 씨는 딸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며 생활하는 것의 힘듦을 실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저의 남편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맨션의 오너라는 소문이 눈 깜짝할 새에 퍼져 야카마시 씨 쪽에 붙어있던 엄마들은 멋쩍어하며 어린이회에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야카마시 씨한테 참가하지 말란 얘기를 들은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조금 어이없긴 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야카마시 씨가 없어진 어린이회는 원래의 기능을 되찾았습니다. 나에 대한 모두의 태도가 조금 바뀐 건 아쉽지만 금방 익숙해지겠죠, 분명히. 지역이나 아이들에 대한 것은 자신들이 책임을 가지고 행동한다.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누군가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외면하기 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